악동처럼 협상하라. 중요한 순간에 터뜨리는 화는 상대를 제압한다.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협상 기술이다.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늘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떼를 쓰는 사람이 자녀거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이 사소한 요구라면 더더욱 그렇다. 흔히 상대에게 항복을 하기 전에 그 조짐을 느낄 수 있다. 항복을 하기 전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큰 소리로 한숨을 쉴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복을 정당화한다. 난 저 사람처럼 수준 낮게 행동하면서 소리 지르진 않을 거야. 맞다. 당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인다. 적어도 당신 자신에게는 당신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자. 협상이 끝난 후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사람은 자신이 비즈니스맨으로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를 냈던 사람은 전리품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갈 것이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런 행동이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발을 구르기보다는 양보를 하고 만다. 어쨌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월트 디즈니사의 마이클 아이즈너 회장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생각해보자. 두 사람 모두 화를 잘 내는 것으로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들이다. 또한 오클라사의 레리 앨리슨도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대단히 악동 같은 것으로 유명하다.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복수를 한다. 물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란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회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전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의 요구에 굴하게 되면 자신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중요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도 양보하지도 않아야 한다. 단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일단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나면 그런 태도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화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조용히 화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상대방 외에는 아무도 당신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없이 화를 낼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조용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화를 내는 전술을 가끔씩만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기업가들이 어린아이처럼 협상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의 효과는 핵무기와 견줄 수 있다. 그만큼 큰 위험이 동반되므로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시로 화를 내다가는 머지않아 당신과 협상을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기사나 글을 보면 항상 화를 잘 낸다고 묘사되어 있다. 협상을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협상을 하던 때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다. 화를 내는 행동에는 전략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공격 계획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화를 내는 것은 멋진 방법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화를 내는 기술을 남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아무도 당신과 점심을 같이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당신을 존중하여 함께 비즈니스를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을 것이다. 당신은 화를 잘 내는 성질 나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른의 세계에서 화를 내는 것과 성질이 나쁜 것은 동의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평소에 침착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어쩌다 한번 화를 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비밀 요기이다. 이자 위험하지만 생명을 구해줄 가능성이 있는 약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화를 내는 전략은 다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것도 물론 괜찮다. 끊임없이 화를 내는 아이들은 화를 내더라도 무시당하고 말 때가 흔하다. 집에서라면 매를 맞거나 자기 방에 틀어 박혀 있어야 하거나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라면 교실 구석에 서 있어야 하거나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학교를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한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면 화를 내는 전략은 효과를 잃게 된다. 저 사람은 항상 저러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무시하고 말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불리한 일을 꾸미거나 당신을 피하려 할 것이다. 부모는 성질내는 아이들을 야단쳐서 방으로 보낼 수 있지만 회사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는 없다. 회사에서라면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처음으로 화를 낸다 하더라도 위험 요소는 있다. 화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당신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그럴 때는 얼마든 고집을 부려도 된다. 그래서 CEO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최고 자리에 있다. 그들이 화를 내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CEO를 기쁘게 해주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방법을 부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망신까지 당할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이 책의 맨 앞에서 제일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가장 까다롭고도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뭔가 요구를 할 때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을 잘 치고 천사처럼 사랑스럽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작은 괴물이 되기도 한다.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것은 모든 아이들의 특성이다. 화를 내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특히 효과가 좋다. 두 사람만 있을 때 화를 낸다면 상대방은 무척 두려워할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화를 내면 상대방은 두려움을 덜 느낀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말과 조용히 화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효과가 있다. 모두 바로 사람은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해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협상을 잘한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1대1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으로 알려진다고 해서 아무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 성격 자체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라면 그런 성격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성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만 알려져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화를 이용해야 한다. 누군가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당신이 분노하리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화를 낸 다음에는 응당한 결과가 따르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화를 내는 동안은 자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화를 내고 난 후에는 상황을 차분하게 평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